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강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목표는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데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을 설명하고요. 재무상태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포괄 손익계산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영업주기와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와 공시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무보고, Financial Report죠. 재무보고를 하는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인 특징으로는 유용성, 목적은 유용성이고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보강적인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러니까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에 제공한다. 이해 가능성. 알아보기 쉽다. 원가 제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다 만족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보통 재무제표, 재무보고는 세무사 분들도 많이 하지만 회계사, 공인회계사들을 쓰거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사내에서 만약에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라는 것은 설명을 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재무제표, 제반, 전반적인 것, 전반적인 표, 재무에 관한 전반적인 표를 의미한다. 재무제표라고 말을 합니다. 자, 테이블 2를 볼까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있어서 재무상태표는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왼쪽에다 표시하고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다 표시를 하는데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그 밑으로 자본이 들어가면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남는 돈, 기타 자본 요소, 자본에 딸린 요소들인데 기타 요소들이 있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남는 자금, 이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과 수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용에서는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있고요. 수익에서는 매출액이 있고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보통은 손익계산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표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양쪽으로 펼치고요. 손익계산서는 위아래로 펼치는 방식이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자,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을 볼까요? 공정한 표시, 계속기업의 전제, 발생기준, 중요성, 상계표시 금지, 보고 빈도, 비교정보 공시,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작성은 일반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그 다음 해도 계속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표시는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발생기준. 내가 돈을 받았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품을 인도했을 때 또는 용역을 제공했을 때 그 시점에서의 비용과 수익을 인식한다. 그런 말이고요. 중요성을 표시하고 상계 표시를 하지 말고 보고 빈도는 지키고 비교 정보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요. 표시는 계속한다. 이게 표현은 어렵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 K
IFRS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 Financial Statement죠. Statement, 상태. 계정식과 보고식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은 자산과 부채 자본을 양쪽으로 펼치는 것이고요. 보고식은 위아래로 자산, 부채, 자본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정식, 복식부기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정식을 주로 사용한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 실체가 현재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무를 말한다. 자본은 사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내 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는 거는 나 원래 얼마를 넣었어, 지금 그 다음에 얼마를 넣었어 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망라했을 때 남의 돈, 부채를 다 빼고 나면 그건 뭐다? 그건 다 내 돈이다 또는 나만의 자산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4에서는 재무상태표 예시에는 유동성이나 비유동성 배열법 보고식도 되어 있고요. 자, 볼까요? 통합 40쪽에서 갑니다. 재무상태표 제4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통 2개년 또는 3개년을 한꺼번에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위는 원이고요. 주식회사 닥터 비행기. 자, 16년 12월 31일, 15년 12월 31일 전기, 단기 또는 전전기 이렇게 3개년 또는 2개년 정도 표현을 해요. 자산에서는 유동자산, 유동자산 내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기타채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장기금융상품, 관계기업 투자주식, 자산 총계. 자, 위아래로 펼쳤어요. 부채는 유동부채, 유동부채에서는 매입채무, 기타채무, 단기금융부채. 그 밑으로 내려와서 비유동부채는 장기금융부채, 사채, 충당부채, 부채 총계. 자본에서는 자본금, 주주들이 낸 돈, 자본잉여금, 거기서 남은 돈, 기타 자본 요소, 이익 잉여금, 자본 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곧 자산과 똑같죠. 포괄 손익계산서라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의미하고요. 성격별로 분류하거나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 중에서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한다.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 총 포괄 손익. 총 포괄 손익은 단기의 순손익,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순손익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을 합친 것을 총 포괄 손익이라고 한다. 비용의 분류는 성격별로는 매출액,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고요. 기능별 분류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 비용, 당기순이익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 4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익과 비용의 분류와 대응. 활동은 영업활동에서는 비용은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요. 수익은 매출액이 있습니다. 영업의 활동으로는 영업 외 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있고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에서 임대료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자산이 있었는데 이 자산을 은행에다 넣었더니
이 은행 예금 이자가 발생했다, 또는 주식에다 투자했더니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4기 2016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제3기는 2015년 1월 1일에서 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닥터비행기, 단위는 원. 자, 여기서 또 갑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은 금융수익, 기타수익, 금융원가, 기타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라는 비용을 차감하기, 빼기 전에 순이익, 이거는 net profit before tax, 이렇게 보면 되고요.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net profit after tax, NOPAT, net profit, net operation profit after tax, NOPA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당기순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이 있어요. 자, 3-2 수익의 인식기준은, 발생주의 수익의 인식기준은 실현기준이냐 가득기준이냐, 재화의 판매는 판매기준이냐 인도기준이냐, 용역의 제공은 진행기준이냐 완성기준이냐. 자, 여기서 진행기준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진행기준은 서비스이자 상품 매매 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이 어떤 업이냐면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건설, 집을 짓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진행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의 큰 집을 지을 때는 보통 1년 안에 짓기도 하지만, 긴 거 아파트를 건설한다거나 할 때는 3년 또는 5년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완성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3년 동안 집이나 건물을 짓는데 3년 내내 아무런 실적이 없다가 3년 말 또는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시점에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짜리 건물을 장부에다 기록한다.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진행 기준이라고 해서 그 진행되는 단계별로 매달 기준 또는 매년 기준 또는 2개월마다 하는데, 통상 한 달마다 그 공정률을 보고 거기에 따른 전체 완성됐을 때의 금액이나 원가를 추정을 해서 그 공정률에 따라서 진행 기준으로 매출이나 비용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자, 수익의 인식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주의 인식 기준이 있고요. 재화의 판매는 판매 기준, 인도 기준이 있고,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 완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보고와 공시제도는, 공시제도 외관법은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공시와 주석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가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충분히 공시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주석은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서 또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에 기호를 붙인 다음에 별도로 다른 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지라 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록처럼 다른 곳에다가 동일한 기호를 표시해서 그 내용의 세부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스터디 1번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을 해볼게요. 오늘의 수업은 이게 문제가 하나이자 유일하지만 전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를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닥터비행기 6기의 사업 연도 원장 계정별 잔액으로 작성한 수정 후 시산표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다.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제6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로 돼 있고요. 닥터 비행기 단위 1 여기 개정 과목이 있고 차변, 개정 과목, 대변 쭉 있어요.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50만원, 매출 채권 434채 2050만원, 기타 채권 335만원, 재고자산 892만원, 유형자산 3430만원, 무형자산 220만원, 기타 자본 요소 215만원, 매출 원가는 2960, 물류비가 562, 관리비가 440, 금융원가 246만원, 기타 비용 88만원, 합계 1억 2,718만원. 자, 매출 원가 합산 부분 합산들이 있어요. 자, 개정 과목에서 매입 채무는 528만원, 기타 채무 120, 장기 차입금 574만원, 장기 금융 상품 1,003만원, 장기 충당 부채 255만원, 자본금 1,000만원, 자본잉여금 820만원, 관계기업 투자 주식 547만원, 이익잉여금 557만원, 매출액 4,930만원, 영업외 수익 223만원, 재평가이익은 964만원, 법인세 비용 233만원, 합계 1억 1,754만원. 다르네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 후 시산표를 자산과 비용 계정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 수익 계정은 대변에 정확하게 분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자, 보면 현금,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기타 채권, 그러니까 사채가 아니고요. 기타 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거 빼고요. 유형자산 빼고 장기금융상품, 관계기업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나오고요. 무형자산, 매출 원가, 물류비, 관리비, 금융원가,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에서 1억 2,236만원으로 집계를 했고요. 매입 채무 528만원, 기타 채무, 장기 차입금. 자, 사채를 이쪽으로 뺐어요. 사채, 이게 중요합니다. 사채를 이쪽으로 뺐고, 사채를 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장기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장기 금융 상품은 반대로 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관계기업 투자 주식도 반대로 돌렸어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 반대로 돌렸고, 자, 사채 돌렸고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 돌렸고요. 장기 금융상품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기타 자본 요소를 반대로 돌렸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익잉여금, 매출액, 영업외 수익, 재평가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어디로 보내? 차변으로 보내야죠. 차변으로. 법인세 비용 차변으로 보냅니다. 자, 매출원가, 물류비, 관리비, 매출원가, 물류비, 관리비, 금융원가는 다 제대로 되어 있고요. 기타 비용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의 분류의 그 원칙이 뭐라고요? 자,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또 뭐가 있나요? 자본은 대변, 자산은 차변. 이게 뭡니까? 시산표 등식이죠. 시산표 등식. 자산, 자본 부채,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다시. 자산, 부채와 자본. 그리고 이쪽은 수익, 이쪽이 비용. 이거를 통합한 게 시산표 등식이다. 이쪽 합산과 이쪽 합산이 어떻다? 같다.
여기는 자산이 있지만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고요. 여기는 부채와 자본이지만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온다. 자, 이게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이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제 정리했잖아요. 1억 2,036만 원, 1억 2,236만 원으로 맞췄으니까 이걸 가지고 포괄손익계산서 제6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은 매출원가가 4,930, 원가는 2,960만 원, 매출 총이익은 1,970, 이 중에서 물류비가 562만 원, 관리비가 440만 원, 영업이익이 968만 원이 되는데 영업의 수익으로는 223만 원, 금융원가는 246만 원, 기타 비용이 88만 원 해서 여기서 얘는 더하고 얘 둘은 빼니까 857만 원, 법인세 비용이 233만 원,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빼니까 624만 원, 재평가 이익이 964만 원에서 총 포괄 이익은 1588만 원. 자, 이것도 로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제6기 18년 12월 31일 현재 닥터 비행기에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고요.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 기타 자본요소,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 구성도 머리에 충분히 익혀두시면 좋아요. 이 지금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아주 이 회계원리의 기본 룰을 반영한 아주 중요한 그런 포맷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2,507만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50, 매출채권 430, 기타채권 335, 재고자산 892, 비유동자산은 5,200인데 장기금융상품이 1,003,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547, 유형자산이 3,430, 유형자산이 220, 자산 합계 7,707만원. 유동부채는 매입채무가 648인데 매입채무가 528, 기타채무가 120, 비유동부채는 2,879인데 장기차입금이 574, 사채가 2,050, 장기충당부채가 255, 부채 합계 3,527, 자본금이 1,000만원, 자본잉여금 820, 기타 자본요소 1,179, 이익잉여금이 1,181만원, 자본합계 4,180, 부채 자본합계는 7,707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시산표 등식에서는 뭘 또 반영을 하는가? 자산에 있는 차변에다가는 비용을 인식시키고요. 부채와 자본이 있는 대변에다가는 수익을 인식시키면 이 둘의 합이, 이 전체의 합이 같다. 이게 시산표 등식이다. 이것은 회계원리상의 복식부기를 완성하는 큰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보면서 재무보고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